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첫 번째 키워드 예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관혼상제 중에 관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혼례에 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 혼자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여자라는 여자에 어두울 혼자를 합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동양 고전에는 혼례라고 할 때 이 여자 여자가 없는 이 글자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황혼의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혼례를 치를 때 시점에 이때 이 시간에 이제 혼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혼례를 치르느냐? 그러면 이게 그 신랑이 양이라면 신부는 음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를 양과 음으로 동양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신부가 음이고 신랑이 양인데, 이 황혼이라는 시점이 낮이라고 하는 양의 시간에서 밤이라는 음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음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로 가는 시간이죠. 사실 혼례는 신랑이 신부 댁으로 와서 치릅니다. 처음에. 예. 그리고 그 혼례를 치르기 전 단계들이 이제 있는데, 그 모든 단계들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게 항상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부 측에서 수용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다시 신랑 측이 그 다음 단계를 제시하면 그것을 신부 측에서 수용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이제 친형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친형입니다. 친형이라는 게 신랑이 직접 신부 댁에로 와서 이제 신부를 직접 친히 맞이해서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친형을 오면 이제 거기서 혼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형을 하기 전에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가 납체입니다. 납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채택한다라는 채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측에 이제 혼주가, 즉 아버지가 되겠죠. 혼주가 신부 측 혼주에게 우리 집에 이 좀 미련한 놈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짝을 맺어야 되겠는데 귀댁에 그 영애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훌륭한, 정숙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심성이 아름다운 그 따님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아들과 그 혼례를 치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내용의 그 제안을 하는 것이 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며느리와 사위를 서로 채택하면 어떻겠냐고 서로가 서로를, 그것을 이제 드린다는 것은 그 제안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신부 측에서 좋습니다 라고 이제 그 동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측에서 우리 집 아들은 이름이 이렇고 또 언제 태어났고 뭐 이제 이런 예컨대 이제 신상 정보에 관한 것을 주면서 그 귀댁의 따님은 이름이 무엇이고 또 몇 년 언제 태어났고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게 이름을 묻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이름을 먼저 알려주고 이제 그 상대방 그 신부의 이름을 묻는 것이죠. 그 단계. 그러면 이제 신랑 측에서 오면 신부 측에서 이제 그것을 보내주면 그게 이제 서로 문명을 이제 주고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길이죠. 그러면 이제 신상 정보까지 교환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날짜를 잡읍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날짜를 잡을 때 길한 날을 잡아야 되니까 신랑 측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날이 좋다고 하는데 이 날로 혼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신부 측한테 제안을 하는 게 납길입니다. 납길. 그러면 이제 신부 측에서 뭐 그것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신부 측 사정에 따라서 혹은 뭐 좋다고 동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혼례 날짜가 정해지죠. 그러면 패백을
보내는 것이 납패입니다. 납패. 요 청기가 아까 그 날짜를 잡는 거고 납길이라는 건 좋다고 하는군요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간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뭐 궁합도 맞춰 봤을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알아볼 만큼 알아보면 이제 이 아이들을 서로 부부로 만들어주면 좋을지 어떨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납길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납패를 하면 요 패백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패백인데요. 패백.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패백을 결혼할 때 패백을 드린다 뭐 하는 것을 합니다만 그건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 다 하고 뒷방에 가가지고 패백도 드린다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패백 말고 원 패백은 요때 하는 것인데 이 패백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인간 관계가 선천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로 맺어진 관계들입니다. 부모, 자식, 그 다음에 형제 하는 그 일가 친척 하는 사람들이 내가 태어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가 내 삼촌이고 이모고 고모고 막 이렇게 다 정해지는 그 관계가 선천적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 맺어진 이 사람들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죽기 전에 죽고 난 후에도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뭐 단절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들 말고 후천적인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사회적으로 맺어진 관계들이죠. 그리고 이 관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선택입니다. 선택, 상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원래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는데 이 A가 B를 보더니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다. 그게 임금과 신하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스승과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맺으려고 해요. 그럴 때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이 B에게 내가 당신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B가 갑자기 A의 제안을 받고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A는 B에게 내가 당신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 정도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는 그게 필요 없어요. 이 관계는. 그런데 이 관계는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패백이라고 하는 걸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 패백을 가지고 가서 이 B에게 주는 겁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갔을 때 맨손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을 제안을 할 때 그냥 맨입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상대방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믿는 거고 이 패백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관계에 동의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담례를 하죠. 나도 그 관계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패백을 주고받으면 그러면 요것이 완료되고 나면 이것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결혼을 못하고 신랑이나 뭐 이렇게 죽어버렸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 납패라는 의미가 이제 요 식을 안 올렸다 뿐 우리는 관계를 맺기로 이제 물증으로 확약을 했으니까 이건 부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도 같이 지내지 않았어도 부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패백이 갖는 의미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청기가 이제 그러면 날짜를 잡읍시다 해가지고 이제 날짜 기일을 정하는 것이고 그 기일날 신랑이 신부 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 6단계의 이것을 육례라고 해요. 육례. 6개의. 그리고 이 육례를 갖추고 나면 그 상대방을 처라고 합니다. 육례를 갖추면. 근데 이 처자의 뜻이 뭐냐? 아내 처자. 아내 처자를 고전에서 동양 가문에서는 나란하다라는 이 제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요. 뜻이. 그러니까 누구와 나란한 것이냐? 그러면 부와. 그러니까 처는 동등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전부 그 동등을 설명하는 거고, 단 요 신랑은 양이고 이제 신부는 요 처는 음이니까 양이 먼저 음에게 다가가고 그 제안을 이제 음이 수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될 뿐 이 둘은 동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으면 처라고 하고 이 과정을 생략한 채 데려오면 첩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는 정실에 살게 됩니다. 정실. 그 다음에 이 첩은 측실, 겹방이죠. 겹방에 살게 되고 이제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형을 할 때 합근례라는 거를 합니다. 합근례. 요게 이제 근배예요. 근배인데 이것을 합하는 합근례라고 하는 의식을 친형을 이제 그 혼례 정말 혼례를 치를 때 하는데 그 합근례를 행할 때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종자는 반을 갈라 만든 2개의 근배의 순을 따라 채운 뒤 그러니까 이제 바가지를 반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의 수를 각각 따릅니다. 따른 뒤 채운 뒤 이것을 화합하여 올리고 마시기를 청한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근배 하나씩을 들고 마신다. 합근례를 마치면 신랑과 신부는 다시 절을 하는 자리로 돌아가 맞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맞절하기 전에 이 바가지의 양쪽에 이제 술을 담아서 신랑과 신부가 마시는데 이 의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둘은 하나다입니다. 둘이 만났을 때 하나가 돼. 이 두 사람은 그런 의미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기에 각각 술을 따라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합근배를 마신 다음에 그 돼지를 머리부터 꼬리까지 반을 딱 잘라요. 반을 잘라서 한쪽은 신랑 측에 한쪽은 신부 측에 갖다 주고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안주로 그것을 한 점을 떼서 먹습니다. 그것이 일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예라는 건 상징이거든요, 다. 상징. 예. 아버지가 신부 손을 잡고 예식장 그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가서 신랑한테 넘겨주는 것도 다 그게 어떤 의미들을 갖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 손을 잡고 신랑한테 넘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부터 이 신부의 성이 바뀌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성을 바꿔요. 그게 바꾸는 그 장면에 그 의식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너한테 넘긴다. 이거. 사실 딸을 넘기고 말 것도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성을 바꾼다 하는 건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기 혼입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도착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인도하여 들어간다. 공뇌를 함께 먹고 합근을 함께 마심은 채를 합하고 존비를 갖게 하여 친하게 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뭐 남존여비 뭐 해가지고 뭐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뭐 하는 그런 의식은 그건 예의 본래적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역할의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이다라는 것은
하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부인은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과 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을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세상 만물을 다 자기 이 안에서 기릅니다. 태어나게 하고 기르죠. 그게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땅이 혼자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제공을 해줘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은 시간도 바꾸고 계절도 바꾸고 또 해를 내려보내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달빛을 내려보내주고 비를 내려보내주고 뭐 다양한 기후 조건, 계절적 변화, 또 시간의 변화를 다 하늘이 이제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 속에서 땅이 그런 생성작용을 하는 거지 땅 혼자서 하는 거 아니다. 근데 하늘이 그런 작용을 다 하지만 하늘은 풀 한 포기를 자기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풀은 없다고요.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하늘이 나와서 하늘이 기르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땅에 빚을 져야 되는 거고 땅은 하늘에 의지를 해야 되고 이 역할의 다름이지 이 중에 어떤 것이 더 훌륭하고 더 나쁘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양의 사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다 낮다라는 게 저 높이 있기 때문에 풀 한 포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낮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뭐 땅이 낮은 존재니까 하늘한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오독입니다. 이 혼례가 갖는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관혼상제 중에 이제 상례는 너무 복잡해서 그건 제가 생략했고 제례랑은 관혼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관례랑 혼례라는 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짚은 것이고요. 이제 그게 가례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예법들을 행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개인 얘기입니다. 개인도 예에 관한 것들을 철저하게 수행함으로써 한 인격체로서 존립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극기복례입니다. 극기복례. 극기복례라는 말은 이제 다음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만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공자의 제자인 안연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공자가 답을 해주신 말입니다. 극기복례. 근데 그 극기복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안연이 재차 묻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얘가 아니면 물시 보지 말고 물청 듣지 말고 물언 말하지 말고 물동 행동하지 말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라. 이것이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입니다. 근데 저것이 그런 의미인데 저걸 좀 더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뭐냐면 예에 맞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 말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다고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으니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라는 이 기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보라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예에 어긋난 거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의 핵심이에요. 예에 맞게 보라. 이것은 좀 설명이 부족해요. 왜 예에 맞게 보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보고 싶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개인적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지 말고 내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러면 좋겠다고 합의한 예라고 하는 그 기준에 항상 비추어 봐서 그것이 맞으면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이건 전부 내 행동의 기준이 그냥 난 거잖아요. 내 감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우리들이 행동을 해야 할 어떤 규범,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예라고 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지키자.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극기인 거죠. 극기. 이것을 사물이라고 해요. 보지 말라, 듣지 말라, 행동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사물. 이것을 사물이라고 하면서 선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가 이것도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증자는 공자의 사상을 자사, 맹자 그 이후로 전승했다고 평가를 받는 학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 증자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문병을 왔습니다. 문병을 오니까 그 문병을 온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말을 해요. 새는 죽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우는 소리가 가장 애절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지금 이제 몸이 아파서 곧 이제 그 세상을 뜰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신한테 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 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유념해서 들으라는 취지에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몸을 움직일 때는 포악하고 태만함을 멀리하라. 몸을 움직일 때 용모를 움직일 때 내 처신을 할 때 내가 행동을 할 때 포악하고 태만함을 멀리하라. 이런 거죠. 포악하고 태만함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너무 거칠게 이 사람이 그 대부거든요. 즉 말하자면 고위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이제 부리는 사람인데 일을 처리하고 국사를 처리를 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부리고 할 때 너무 사납게 굴지 말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맡는 그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태만하지 말고 그걸 멀리하라. 그 다음에 안색, 낯빛, 내 표정을 반듯하게 하는데 그것이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에 가깝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 꾸며서 하지 말고 이 표정을 진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사기, 말씨입니다. 말을 낼 때는 비패, 상스럽고 도리에 어긋난 것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만 막 그 교양 있는 척 하지 말고 평소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할 때 그 상스럽고 비속하고 또 도리에 어긋나는 그런 말들을 멀리하라 하면서 요 얘기를 해줍니다. 지도층에게. 근데 요게 결국은 뭐냐면 예예요. 예. 이것은 삼귀라고 해요. 세 가지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아까 사물과 더불어서 이 삼귀도 아주 중요하게 학자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예라고 하는 것은 천하, 국, 그 다음에 향, 가, 신, 자기 자신이나 집안이나 고을이나 나라나 온 세상이나 이것들이 제대로 존립하고 정립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얘가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파장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얘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뭐 보고 듣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 집안에 그런 문화를 정착시킬 수가 있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고을로도 그렇게 확장이 되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내 나라 내 고을이 그러면서 내 나라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더 진작할 수 있고 그게 온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해당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 예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흔히 말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또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의식 절차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의 이유를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